네, 볼게요.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배웠던 거지만 복덕방이에요. 뭐 옛날부터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꼭대기에다가는 뭐 했었냐면 1900 몇 년도였었고요. 1930년대 어쨌든 소설이 되겠습니다. 쓸 거는 없는데 뒤에 어차피 설명에서 나올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씨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초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초씨가 사실 이 글에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씨가 사실은 지금 30년대가 뭐였었기 때문에 근대화잖아요. 그래서 요 왼쪽이나 아니면 요 사람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근대화에 적응해요 못해요. 적응하지 못한 인물로 나옵니다.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못한 인물, 이렇게 해서 하나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었고요. 이날 저녁에 박해한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 그 딸한테 이 이야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안초씨가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갖다가 딸에게 얘기했고요.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씨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데 놀라웠다. 그래서 여기로 뭐 이렇게 놀라웠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시죠. 어쨌든 여기 있는 딸 이름은 안경화로 나와요. 그래서 안경화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걸 통해서요. 또 하나 요 위에다가 쓰시면 어쨌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적는 게 맞냐면 1930년대 어쨌든 근대화 상황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써주셔야 될 게 바로 뭐였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작가 시점. 네,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 앞에도 이게 앞에 풀만 안 들어오는 거야. 그쵸? 이거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뒤에 게 너무 불이 세긴 세요. 근데 아무튼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은 즉석에서 가부,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진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도 이날 잊혀지진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오히려 안경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초씨가 박해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캐어물었고, 그러면 초씨는 또 박해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했고요. 1년 안에 어쨌든 청장을 하더라도 나머지 나와있어요.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당연히 안경화는 솔깃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에 이건 미주실 게 아니고 이 안경화 딸이 뭐를 하고 있냐면 무용가예요. 그래서 무용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초씨가 기뻤죠. 그래서 이 서참이는 안초씨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초씨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두 명이에요. 박해한 영감하고 서참인데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가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나은 집을 살 테다. 내깡놈이 천상 각해지 별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특별한 뭐 뜻은 없어요. 그냥 나랑 똑같은 어쨌든 노인이지 별거 있냐?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에서도 돈이 되는 나는 웬 처음 보는 청년이 초씨의 앞을 가리다 나타났습니다. 그건 누구였다? 안경화의 남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손에 1점도 넣지 않았고 그 청년이 나서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은 노여움입니다. 빡침이죠.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000원 하나쯤은 자기한테 떨어질 거라는 타협이 생겨서 결국은 이 청년의 뒤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그 밑에죠. 바로 뭐였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꿈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무슨 제시가 먼저 나왔던 것이 되겠고요. 요약적 제시가 되겠습니다. 요약적 제시예요. 다행히 뭐를 한 거였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꿈이었다. 이 꿈은 결국은 뭐였다? 투자에 실패를 갖다가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실패를 암시가 아니라 아예 실패였습니다. 사실은 3,000원씩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고 수소문을 해도 거기에 축항, 이 축항은 항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개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도 낮은 선봉지역이 그 항구가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주위에 땅값이 오늘날하고 똑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강화도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산대는. 근데 이 강화도 지역이 개항장이 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고요. 용담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간담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해한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사실 여기가 미주였죠. 관변 모씨에게, 관변에 사는 모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박해한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은 속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이었었어요. 이 모든 투자가 사실은. 그래서 축함 훈무지로 측량까지 했으나 무슨 결정으로인지 중지되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어쨌든 빠르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이제 벼락이 떨어졌어요. 안경호가 이제 여기 있는 안초 씨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기억의 별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뭐보다, 인륜보다 뭐를 갖다가 더 중시하고 있다? 인륜보다 당연히 재물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당연히 어떠한 시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1930년대도요. 어쨌든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황금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현실을 갖다 뭐한다?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현실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도 배웠었어요? 올림푸스에서도 배웠었죠, 그렇죠? 네, 서창이가 시리에 빠진 안초씨를 위로하지만 결국 안초씨가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맨날 서창이가 안초씨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맛있는 요리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술 먹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었던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초씨가 뭐 했다?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자식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경화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다른 훌쩍 띄었습니다. 아스라니, 제 명예도 좀 여기 명예가 일단 또 세모였었죠. 결국은 뭐보다 자신의 뭐를 갖다가 더 중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그 다음에 체면을 갖다 중시하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 여기는 거죠. 체면 중시.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결국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어쨌든 그 아버지가 지금 사실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알려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그 다음에 자신의 체면에 어쨌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현재 서찬이한테 애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안경화의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어쨌든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가 되겠죠.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찬이가 나 하자는 대로 할까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옛날에 봤을 때는 서찬이가 이 그 안초 씨한테 안경화가 들었던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둘로 나눠 갖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뒷부분 내용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네, 형님. 네. 네. 아, 네.
밑에를 가보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했고요. 이제 비밀 지키 때에 나 하자는 대로 할까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든 거 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타게 되냐면 뭐 얘랑 지금이나 뭐 자산하게 되면 원래 보험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험금을 일단 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가 동그라미냐면요. 여기 내려보시면 샷슬에다가 동그라미고요. 셔츠입니다. 셔츠. 그 다음에 상등 털 셔츠에다 동그라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견으로 수위에다가 길게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인데 특등지에다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역시나 죽은 안초시의 사실상 뭐였다? 소망이었던 거였었습니다. 죽은 안초시의 어쨌든 소망이었었어요. 근데 죽어서라도 어쨌든 그걸 뭐하게 해주려고 한다. 어쨌든 이루게 해주려고 서찬이가 지금 안경환한테 뭐하는 거냐면 사실상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냈고요. 그리고 안초시의 연결식이 드디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찬이와 박해한 영감이 당연히 왔고요. 박해한 영감이 뭘 잡혀서 뭘 잡혔다는 걸까요? 역시나 어떤 물건을 갖다가 잡히고 돈을 빌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조금인데요. 안 써도 돼요, 이건. 부조금 2원을 서찬이가 이제 장례비가 넉넉하니까 자네도 그 계집에 줄 거 없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입니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조객들은 조문객들을 의미합니다. 모여들었고요.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났을 때 에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서찬이가 뭐를 한다? 조문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는 글이 되겠죠. 나 서찬이세 알겠나? 자네 참 호사야 호사 에다가 미주치고 별표죠. 이것도 역시나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 총기랑 똑같습니다. 호사는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금? 아니죠. 이것도 역시나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반어법이긴 합니다. 반어법이에요. 근데 사실 왜 이런 호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잘 죽었네. 자네 살았으면 이만한 호사를 누려보겠나?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어법은 안초시의 뭐를 갖다가 안초시의 죽음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다 강조하는 거였었고요. 안타까움, 강조 이렇게 가는 거였죠. 왜냐면 사실 죽어서도 그러니까 살아서 누려보지 못한 걸 죽어서 누려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안경다리를 고치려면 1원이 필요했죠. 근데 이 망할 안경화가 얼마만 줬어요? 50점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다리를 제대로 못 고쳤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쨌든 이런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당연히 반어법으로 표현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면서 서찬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두 사람이 어쨌든 다 뭐하게 되겠습니까? 울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진정한 또 나름의 뭐가 되겠어요? 우정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또 진정한 이건 또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슬픔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어쨌든 우리의 우정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복덕방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자체를 복과 덕이 있는 방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무슨 법이었다? 제목에서 반어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초시의 어쨌든 죽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름의 어쨌든 비극성을 갖다 또 뭐하는 것이 됐다? 부각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외에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나름의 하나 더 쓰면 또 굳이 하나 더 쓰면 또 헛된 욕망을 하나 더 이제 주제도 사실은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다 뭐하고 있다? 비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사실상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내용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서도 여기 4번 문제 한번 와볼까요? 그 4번 문제로 잠깐만 와보시면 여기도 보기 내용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급변하는 신해상과 관련 있었고요. 특히 근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였다? 안초식, 박해안영과 서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나름의 또 뭐를 갖다 중시하고 있어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들이 아까 되겠지만 경제적인 어쨌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 부동산 투기 속에서 나름의 경제 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쵸? 그에 반해서 어쨌든 근대적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나왔었던 누가 되겠고요. 안경화랑 그 안경화의 남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시대적 인물들과 달리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덕방은 계속 2년 단위로 그 수료특강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알아두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다 드려봤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뭐 이미 익숙하게 아는 작품이죠. 김동리의 연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꼭대기에다가 제일 크게 쓰면 여기서는 인물과 누구와의 갈등이 나타났어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명 간의 어쨌든 외적 갈등입니다. 잘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필도 써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인물과 운명 간의 외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성기의 연마살이 든 것은 당연히 어머니가 중서방을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였었어요? 옥화였었죠. 옥화가 하필이면 누굴 만났습니까? 떠돌이 중을 만났습니다. 정한타시우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이 남사당이 누구였었어요? 채장수 영감입니다. 그 채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는 그 곧 입자를 갖다 골라내는 채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영감님이 안 있었죠. 젊었을 때 남사당패에서 어쨌든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사물놀이만 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는 성기가 영마의 어쨌든 핵심이었었고요. 세모치고 사실상 별표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서방도 아버지도 역시나 영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할아버지인 최장수 영감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영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기의 영마운도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여기 중지는 네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고 중지에서 다 못 닦은 살을 여기 책장사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 얘네 둘은 다 뭐였었어요? 연마, 해소, 방법이었었죠. 그 해소 방법이 이 글에서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로서도 불격보다는 암말에도 이야기책이 끌렸기 때문에 또 장사라도 해보는 게 소망이기도 해서 옥화는 화개장만 어쨌든 화개장에서만 장사를 하기로 다짐까지 받은 다음에 책정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개장에다가 별표했었죠. 이 글의 어쨌든 공간적 배경인데요. 네, 이 글의 공간인데 특히 이 화개장터는 그 충청도랑 경상도랑 전라도의 어쨌든 그 중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뭐의 공간이었다?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었었습니다. 이별의 어쨌든 장소라고 하자. 그 사실은 온갖 사람들이 다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였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공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기가 마루 위에 마루와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있었다? 바로 여기 있는 낯선 계집애에다가 네모친 건데요. 그 네모치는 거는 해소방안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낯선 계집애 밑에 기억에 가보시면 여기 두 눈이었다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외양물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누구였었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최장수 딸이라고 나왔고요. 그쵸? 이름은 밑에 나오지만 개연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연한테 사실은 여기 보면 가슴이 찌르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눈에 뭐 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주문 내리면 얘네들 내려지는데요. 아무튼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최장수라니 라고 얘기했고요. 불에 산다더라. 어쩌면 하동굴에서 진주 쪽으로 나가면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하객굴로 들어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위치였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 따라있는 그 최장수의 문학동료인데 여기 두 줄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그림 맨날 나오는 게 무슨 제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요약적 제시입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개연이 어떻게 해서 집에 오게 됐는지를 요약적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뭐였다? 개연이었었습니다. 여기 묶여진 부분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까지 와보면 밥은 반도 안 먹고 상을 물려버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까? 역시나 개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여기다가 개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점심을 이고 왔습니다. 원래는 상도엄마라는 사람이 했던 거였었는데요. 지금 개연이 갖고 왔고요. 여기는 사원이라고 하는 뜻은 신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름꾼을 시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또 그 꼭소리같이 환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여기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외양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양부사 내용 자체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량 됐어요. 중량은 아시죠? 그 개연이 뭐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오카가요. 그쵸? 왜냐하면 최장수 영감이 자기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연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이목동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장수 영감을 불렀겠죠. 그래서 이 누구를 개연을 데리고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떠나는 장면입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 최장수 영감이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얼굴만 일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미의 두 눈엔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여기다 되게 소극적입니다. 여기 있는 성미는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띠고 있고요. 오빠 편히 사시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몇 번째 말이었냐면 세 번째 말이었습니다. 이 편히 사시오라는 말은 세 번 말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의미는 뭐였었고요. 표면적인 의미는 당연히 인사, 작별 인사였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면적 의미가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요. 이면적 의미는 뭐였겠어요?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다 썼지만 우리 성기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띠고 있다? 소극적인 태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아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마치 가고 있는 한나 적상을 그 다음부터 밑추셨어야 돼요.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사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여기까지만 밑추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밑추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배경묘사가 돼요. 근데 이 배경묘사가 엄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배경묘사는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 배경묘사는 뭐였었냐면 지금의 어쨌든 이별 장면과 뭐를 이뤄요? 이별 장면과 대조를 이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은 분위기를 드러내는 그런 배경을 묘사했지만 상황 자체는 이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갖다가 슬픔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지금의 이별의 슬픔을 부각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는 뭐였었냐면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해놓고 뒤에 똑같은 배경에다가 니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어쨌든 각각 잘 찾은 거를 갖다 정답으로 찾았는데요. 그게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배경은 이별 장면과 대조를 이뤄서 슬픔을 부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년 무렵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입니다. 딱히 역순행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요약적 제시로 나타납니다. 시간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미주절이 게 있어요. 또 배경묘사인데요. 버들까지는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상기속으로 울긋불긋 피부지는 날이었다까지가 미줄이었고요. 여기는 똑같이 또 배경묘사인데요. 이번에 배경묘사는 뭐였었냐면 성기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성기의 회복을 암시하는 부분이었어요. 성기의 회복을 암시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펜을 두 개 쓸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이 강원도는 누가 있는 곳이냐면 여기다 미주치고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돌이 중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었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이 장가는 뭘 의미하겠어요? 정착입니다. 그럼 정착해서 같이 살겠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 밑에 부분이었었죠. 네, 여기 5줄 묶으셔야겠죠. 여기 5줄 묶으셔야 돼요. 그게 아직 거기 오기 전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또 역시나 무슨 제시였었어요? 유아주 제시가 되겠습니다. 유아주 제시였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거의 상인 거죠. 봄이 오기 전에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출을 거의 다 단념하곤 했을 때 옥하는 이왕 죽고 말 거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드디어 나왔죠.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에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간다는 자기 아버지인 틀림없다는 것과 또 하나 더 개연은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이 분명하다라는 것까지가 미줄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뭐였었다? 개연이 떠난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이렇게 남의 말에 뒤집어 놓지 않았겠니? 그리고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는 뭐냐면 점쟁이입니다. 이 점쟁이한테도 불러서 물어봤더니 얘가 남의 속을 아는 듯이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연이 뭐라는 사실, 개연은 이복동생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쵸? 네, 이 사실을 갖다가 어쨌든 제잘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륜이 있는데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어쨌든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기가 모든 사실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아무 말도 없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달 포가 넘어 지나간 뒤였다. 한 달 후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게 나와야겠죠. 바로 뭐가 나왔어요? 뒷장으로 가시면 성기가 좋아하는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잡고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옆판에다가 미주치고 별표했었습니다. 옆판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역시나 맞춰달라고 했던 이유는 운명을 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운명을 수용하는 거였죠. 운명을 순응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영마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삶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영마의 삶을 갖다 선택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오카가 해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고요. 요거 어디서 아까 봤던 장면이죠? 네, 요거요. 뻐꾸기랑 그 다음에 버들까지가 흐르는 아침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배경묘사, 아까랑 비슷한 두 번째 배경묘사였었는데요. 요 배경묘사를 통해서 성기의 뭐를 갖다가 내적 갈등, 뭐가 됐다? 해소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내적 갈등이 해소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직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앞에 몇 갈래 길이 생겼었어요. 하나만 더 적으면 이제 세 갈래 길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갈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개골이었었고요. 화개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였었다? 구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어디였다? 하동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화개골은 어떠한 삶을 상징하는 거였었고요. 기존의 삶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기존의 삶이었었고요. 구례는 뭐였었고요? 구례는 운명을 거스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삶. 네, 그 다음에 하동은 운명을 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순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하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뭐 하는 데를 뭐 무난하게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 극수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는 몇 페이지야? 204페이지. 204. 네. 여기는요. 네, 보시면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펴 보시면 우선은 가면극이에요. 204페이지는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매년 뭐 늘 그렇지만 가면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봉사탈춤이라고 해서 또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뭐 통영 오방대공이라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면극이었었고요. 오일라로 본다면 뮤지컬에 가까운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양반하고 그 다음에 누구들, 여기 있는 양반들은 둘 다 세모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누굴 갖다가 상징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또 누가 되겠습니까? 지배계층을 상징합니다. 무능력한 어쨌든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거였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뚝이에다가 동그라미 했던 거였죠. 말뚝이는 당연히 누구였었고요. 어쨌든 그 서민계층을 갖다 상징하는 거였었죠. 백성입니다. 백성. 서민계층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농담이나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장반이 얘기를 하죠. 이 원장반의 말을 보시면 지금 소년당상 애기 들어님을 좌우 둘러서서 소잡아 장구 메고 말잡아 품 메고 개잡아 소도 메고 그 다음에 안성 맞춤 꽹가리 치고 운동내기 진치고 떡치고 술걸러 놓고 그 다음에 홍문현 높은 잔치 항우장사 칼춤은 고사 인용이었습니다. 고사 인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심란하여 다시 높은 벽에 돋아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뭐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려고 나온 김에 춤이나 추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는 고사 인용, 열거, 대구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를 갖다 드러내고 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통틀어서 장면에 뭐라고 배웠다? 판소리라든가 사설시조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누구까지 그 가면부까지 장면에 뭐가 들어가는가?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장면의 극대화는 왜 쓰는 거였었어요? 해악성을 갖다 유발하는 거였었습니다. 해악성. 네,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춤에다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춤이 나오지만 그 가면극에서는 춤이 항상 등장해요. 왜 춤이 등장할까? 그 등장하는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재담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치 있는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뭐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거였다? 흥을 높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는 갈등의 소를 갖다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 혼자 말하고 지가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이 끝난 걸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쉬이에다가 메모가 되겠습니다. 그 가면극에서의 쉬이는요 항상 춤하고 노래랑 반대인데요. 재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청중을 갖다 뭐 하십니다? 청중을 집중시킵니다.
청중을 집중시킨다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좋겠다. 내일 제주도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여기 보면은 한자들이 연락 많이 나와요. 그쵸? 동정은 광활하고 천공만하고 그림을 그려있고 유천만사는 단일충풍을 자랑하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비인간의 문화까지를 자르시면요, 여기는 바로 양반의 한문투의 문장을 갖다 뭐하고 있습니까? 한문투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문투의 문장을 누가 사용했다는 거죠? 말투이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객성과 양반의 차이가, 그러니까 학식의 차이, 학식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조선 후기 사회상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투가 무난한다라고 썼습니다. 무난 9가지, 평안 9가지, 이구 18, 18가지 무난을 잘 받아야지. 만약 문화를 잘못 받으면 양반분들 혀를 쑥 빼리다.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조롱입니다. 그쵸? 놀리는 거죠. 뭐이노? 당연히 네가 상명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랐으냐? 여기는 당연히 호통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투기가 조롱을 하고요, 당연히 양반들은 호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봉산탈춤에서는 뭘 했었고요? 변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변명을 하진 않습니다. 내려가 보면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했고요. 석양은 재를 넘고 강가의 말은 슬피 때 초당에 앉은 양반 본뒤부터 그렇게 앉았기로 가장을 불러 훈장을 단속하고 모모친구 통지하여 술 한 잔을 먹은 차로 주점에 내려가서 한 잔, 두 잔 먹고 삼석잔 거듭먹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묶을 건데요. 지금의 뭘 갖다 즐기는, 봄을 즐기는 그냥 양반의 모습입니다. 양반에 갖다 묘사하는 거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주인공은 누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영양공주서부터 어디까지 나왔냐면 기복선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팔선녀가 되겠습니다. 소설 구운몽의 팔선녀였었어요. 소설 구운몽의 팔선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하는 거야? 열거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열거하면 뭐였었어요? 그냥 웃음을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왜? 장면이 극대화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춤을 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재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위가 됐어요. 또 네모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위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장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덧둔다는 이야기죠.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날이 떡떡분이 하여지니 양반놈들이 연단 못에,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연꽃이 있는 연못에 물뱀 새끼 모이듯이, 여기다 물뱀 새끼 모이듯이 밑줄, 양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골목에 돼지 새끼 모이듯이에다 밑줄, 그쵸? 그 다음에 그 말뚝이랑 쇠뚝이는 다 백성을 뜻하는데요. 얘네들을 의분, 애비 부르듯이 에다가 밑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쓰였고요? 지규, 어쨌든 열거를 통해서요, 나름의 어쨌든 조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넘어가시면, 이거 좀 계속 유지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네요. 네, 아무튼 여러 불편한 점을 찾아냈어요. 이것도 나름의 얘가 이제 칠한 형식을 얘가 가져가는 거, 얘를 그냥 쏘기만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건 이제 얘가 하는 건데 이거 내리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리모컨을 했는데 리모컨 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고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다 외워서 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의고사 할 때는 외워서 해야지, 그치? 네, 외워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안 해보는 사람한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죠? 다 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런 주민놈이 있느냐? 이놈, 여기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조롱을 당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 호통이죠, 그렇죠? 네가 선생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하, 네가 양반이요? 양반이면 양반 근본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양반 근본을 알아 무엇하냐? 그럼 그럴 것이 없다. 네가 근본이 좋지 못한 관계로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양반의 근본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양반에 갖다 뭐 하는 거였었고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첫째, 여기 첫째예요. 첫째 양반, 너로 두고 말을 하니 너 역시 양반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네 집 근본을 탐정, 다시 파악해 보니 기생이 8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네 집은 기생 8명이 있는 집이니까 양반 집안이 아니다. 또 둘째, 양반 너로 두고 말을 하면 너 역시 계집 중의 자손에다가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양반 나와야겠죠. 셋째 양반 너로 두고 말을 하면 한 어미의 애비가 두루다. 이건 좀 너무 심각한, 어쨌든 나쁜 말인데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한쪽은 홍가가 만들었고 한쪽은 백가가 만들었으니 네가 무슨 양반 자손이라 자랑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양반을 뭐 하는 것이겠다? 양반을 어쨌든 조롱 풍자하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너네들의 양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당연히 이제 양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양반들이 이번에는 너네 집 근본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말뚝이네 집 근본이요. 그럼 우리 말뚝이의 근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놈 했고요. 그리하여 내 근본을 들어보면 사실일 것이다. 뭐가? 여기 나옵니다. 내 근본은 4대주서부터 해서 8대주 이상은 물론이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소년에 등과하여 남명사 오왕문 도대장을 계셨으니 근본이 어떠하냐라고 해서요. 대단하다가 되겠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동그라미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역시도 20살의 과거에 급제했대요. 그래서 평양감사와 진영감사 2년을 마친 후에 흑당궁, 황당궁을 걸어매고 오왕문 도대장으로 되었으니 근본이 어떠하냐? 대단하다. 그럼 말뚝이네 집안이 어떻다는 이야기였어요? 대단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놈들 노예 자식도 못난이요 순의 자식도 못난이거든. 요 임금입니다. 요 임금의 자식도 못난이, 순임금의 자식도 못난이다. 내 집 사랑에 종국만도 못한 놈이 이놈저놈 하는 소리 아니고 더럽다 이놈아 라고 해서요. 또 마지막도 역시나 조롱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양반들이 말뚝이의 어쨌든 근본이 대단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박세원님에다가 어쨌든 동그라미 치고 별표인데요. 이 박세원님은 누가 되냐면 말뚝이가 되겠습니다. 말뚝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를 갖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장면은 백성들에게 또 뭐를 갖다 주는 장면이었다. 백성들에게 또 나름의 통쾌함을 주는 장면이죠. 백성들에게 통쾌함. 그래서 너희 행실 볼진대 능지처참을 할 것이로되 인간의 돈으로서 참아 죽이지 못하노니 내게 용서할 것이니 너의 마음을 개심하여 네 집에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당연히 뭐 하는 걸로 마무리했고요. 덕배기 춤을 추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춤추는 장면은 항상 갈등이 뭐가 됐다는 것을 또 드러낸다? 해소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작품이었었고요. 매년 어쨌든 작년에는 아마 양주 별산대로가 나왔었고요. 전년도에서는 봉산탈출 나왔었고요. 올해는 다시 통영 오광대 놀이가 되겠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천하였던 것 같은데 영웅시대구나. 채만식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작품도 좀 재밌는데요. 뒤에 가보시면 작가는 아마 채만식이었었고 영웅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만식의 작품이니까 1930년대서부터의 어쨌든 광고까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공원을 불화를 받을까 하는데 어떨까? 불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신사들은 둘 다 세모가 되겠습니다. 신사 A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없애버리는 게 뭐였다? 고적을 없애버립니다. 고적은 아시겠지만 뭐였었어요? 옛날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원에는 옛날 유적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유적지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할 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뭐를 갖다 중시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여기다가 실용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적은 무슨 가치가 되겠다? 정신적 가치가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굴 갖다 더 중시 여긴다?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당연히 어떤 태도를 갖다 드러낸다? 이에 타산적인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쟤네들이 어쨌든 1차적인 부정적 대상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놈님이 나옵니다. 여기 B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예요. 그래서 저런 죽일놈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를 갖다 띄고 있다? 비판적 어쨌든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나쁜 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쁜 놈들이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였다? 실용적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 더 여기 밑에다 경제적 이익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경제적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물질적 가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너저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집을 모두 굉장하게 짓거든.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요, 여기도 요리집, 카페, 댄스홀, 또 오락장, 베비골프, 다마스키, 그 다음에 마장, 불합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박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역시나 무슨 가치를 갖다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물질적 가치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갖다 드러내고요, 비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가 첫 번째 장면이었었고요. 그러나서 BM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죽이나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했었고요? 비판했었고요. 그쵸? 그러나서 이 살인탑에다가 동그라미 했던 거였었죠? 예술적 가치와 우리의 회고적 감정, 그 과거에 대한 감정이 되겠죠? 네, 이거를 짓밟으러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가치? 나름의 어쨌든 정신적, 그쵸? 가치를 갖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를 갖다가 굉장히 경시하고요, 나름의 저런 뭐 이해타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순사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이 노동자가 일단은 네모인데요. 그저 서른은 뭐냐면 서러운 사정이 있어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경찰서에 붙잡혀 왔어요. 왜 붙잡혀 왔겠어요? 서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럽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아니야. 어서 가. 내 갑지요. 투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가는 사흘째 굶은, 여기다 밑줄, 나가는 사흘째 굶은 처자,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여 무슨 벌이가 있을까? 여기 오늘은 이 병든다리를 끌고 첫 새벽에 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병실을 누가 이를 붙여줍니까? 붙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굶어서 다 죽어가는 처자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뚱성까지 뭐 해야 된다?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였었다? 가난한 노동자. 다행히 노동자도 누가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 비판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고 싶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대로 울며 일어서서 순사를 따라 무대의 왼쪽 후면으로 퇴장,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부터 누가 등장했다고요? 룸펜에다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이 룸펜은 다 때꾸니 삐지지한 조선 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1차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 거지, 백수를 뜻합니다. 전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어쨌든 담배를 갖다가 피고 있었습니다. A랑 B가 등장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에 가보면 글쎄 그렇지 않소. 저희들은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변절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도 세모예요. 일단은 변절에다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배신이죠. 죽이면 살인을 하지만 그야말로 깊이 생각하면 50보 100보지. 저희가 더 나을 게 무엇냐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였었어요? 나라를 갖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두 번째 어쨌든 또 그러니까 세 번째 비판의 대상이죠. 룸펜이 두 번째, 얘네가 세 번째가 됩니다. 얘는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차라리 우리처럼 태도나 표명이 있으면 이 태도가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변절입니다. 가령 죄라고 하더라도 덜하지. 그게 도시에 그래요. 도시에는 도무지입니다. 그게 도무지 그래요. 민중인이 민족의 일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그것이 이익을 끼치는 건 돈 있는 사람과 그 밑에서 유진이 지산이 해가지고 일한다는 사람들에게 뿐이지 정말 일반 민중이야 그 혜택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B는요 역시나 얘는 똑같은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어쨌든 소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룸펜은 좀 이따가 또 나올 거라서요. 그냥 냅둬볼게요. 일단은요. 더 내려가 볼게요. 우선은. 그렇고 말고 좌우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외인편으로 벗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면 솔직하게 선명하게 바른 편은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가담해가지고 그 오른편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우익입니다. 가담해가지고 자본주의 그 세대에 알맞은 행세를 하는 게 제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기회주의자. 그렇고 말고 중국의 장개석이가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중국 전민족의 일이 아니라 토착 부르주아를 위한 일이니까 자 어서 갑시다. 시간이 거진 다 됐어 라고 했더니 피에로가 역시나 이를 갖다 갈고 있죠. 역시나 비판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룸펜이 B가 버린 담배 토막을 서로 잡으려고 어쨌든 야단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피에로가 더 성이 났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룸펜은 다 퇴장했습니다. 그쵸? 그러나서는 이주민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이주민 가족도 내고치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뭘 쓰냐면 유라에 가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복구러미들의 이고들고 지고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저것이 무엇이요? 저건 사리탑이라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리탑. 뭐였었어요? 원래 여기 고정이라고 했었죠. 그쵸?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절터였다랍니다. 근데 불이 나서 저는 없어지고 탑만 남았는데 시방은 공원이 되었느니라. 잘들 보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간도로 떠나면 언제 와서 서울 구경들을 하겠니에다가 미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의 모습입니다. 간도로 넘어가는 이주민의 모습이었던 거죠. 영감도 북간도로 떠뚱으로 가는 팔자에 서울 구경을 해서 뭘 하겠다고 가는 발품을 메고 여기서 하루를 묵는단 말이오. 마음도 딱한 소리 마우. 우리는 늙었으니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지만 저것들이야 어디에 그렇소? 조선서 태어나서 조선서 저만큼씩이나 자라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타국으로 여기 만리타국은 당연히 간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할망전 조선 종자들인데 서울 구경 한번 못한 데서야 저희도 이제 원이 아니 되겠소.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이제 잘 되면 돌아와서 보란듯이 살 텐데. 아무렴 그래야지. 만리타국의 호지에 가서 호지는 뭐 좋은 땅인데요. 사실 뭐 좋은 땅은 아니죠, 그렇죠? 영영 뿌리가 박혔어야 쓰겠니? 다들 보았니? 다행히 다시 돌아오거든 시방하던 말 잘 이루고 잘들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에로 조선을 죽도록 지키지 않고 여기다 연민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었던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주정군 A, B가 등장했습니다. 튀티, 여보, 박상이라고 했습니다. 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이고 말고 긴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어 쓰고 있어요? 일본말을 쓰고 있죠. 일본어를 사용하는 바로 누구였다? 친일파를 썼습니다. 눕다 죽었구나. 노들강변 비둘기 한쌈. 이런 제기. 망할 자식들 또 비판하는 거였었죠. 네, 여기 망할 자식들에서 비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얘기했어요? 영웅이 나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4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름의 지금의 상황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거였었죠. 특히 이 영웅은 어떻게 보면 뭐가 되겠다? 민족의식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갖다 강조하는 작품이었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 작품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677의 소가 되겠습니다. 소는 그냥 저기 뒤에 1번 밑에 딱 아니다. 그냥 213페이지 위에다가 하나만 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뿅. 여기 밑에 딱 그릴까? 아무튼 그 소는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 순탁한 참 내일 안 했지. 일단 이 작품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저기로 갈까?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네, 여기다 그냥 할게요. 여기는 안 써져. 투명도가 있었던 거구나. 뭐지 이거? 너무 흐른데 소. 이건 뭐지? 이건 자두. 칠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뭐지? 이건가? 이거는 이것만 크게 하는 건데. 이거 아닌데? 뭐였지? 그냥 쓰죠. 네, 그냥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는 국서랑 뭐가 나오냐면 국서 처가 나와요. 여기 위에다 쓰시면 돼요. 국서 처가 나와요. 예전에 한번 썼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있어서의 이 소는 뭐였다? 얘네들한테 있어서의 이 소의 의미는 뭐였었냐면 어쨌든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뭐 외상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도장단 대회 그 신인대회가 거기 가서 상을 받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를 갖다가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누구였었냐면 국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첫 번째가 누구였었냐면 말똥이었었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어요. 말똥이.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었냐면 개똥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똥이에게 있어서의 저 소는 무엇이었냐면 말똥이에게는 여사친이 있습니다. 여사친 이름이 뭐였더라? 귀찬이었습니다. 그 귀찬이라고 하는 여사친이 있었는데 귀찬이 얘가 여사친이에요. 근데 얘가 여사친인데 지금 현재 가난해서요 팔려갈 위기에 있어요. 지금 다른 일본 사람한테 팔려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똥이에게 있어서의 저 소는 뭐냐면 뭐를 갖다가 귀찬이를 구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였습니다. 귀찬이 구출 수단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개똥이는 지금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 만주로 가고 싶어 해요. 왜? 만주로 장사를 갖다 가려고 하는 거였었죠. 그 사실은 이 소는 얘한테 있어서는 뭐였다? 장사 미천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하필이면 이걸 견적봤었어요. 근데 이 소를 노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노리고 있다? 그 노리는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그 지주가 있었어요. 지주와 마른이 있어요. 지주와 마른. 근데 이 국서는 하필이면 또 뭐였었냐면 소장농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소장농이라서 역시나 뭐를 갖다 못 내고 있어? 도지를 갖다가 도지 납부가 밀렸어요. 그럼 도지 납부가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지주와 마른이 이걸 갖다 뭐했다? 얘를 갖다가 수탈하게 돼요. 그래서 수탈 대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한테 있어서 어쨌든 이 소의 5사람이죠. 소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하나 이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쁘게 안 썼기 때문에 이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쁘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뒤에다가 저거 해놨는데 저것도 내가 맨날 이 앞에다 놓고 있는데 저기 뒤에다가 저거 사가 별 쇼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런 생각도 있다. 막 캠코더 같은 걸 내려서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어. 그러니까 밴드에 캠코더 같은 걸 내려 그래서 이제 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가격이 어마어마해. 사실 뭐 아이패드나 그거나 더 지기지긴 한데 아무튼 그냥 있는 거 사용하자고 해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내용도 잠깐 볼까요? 다 쓰셨고 그래서 보시면 젊은 일꾼 댁에서도 아직 모르고 계신다 그려 말뚝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짐을 받아주고 가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이랑 귀찬이랑 썸을 타고 있습니다. 귀찬이가 여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저 대감당 밑에서 개하고 살짝이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똥이가 또 읽었네요. 그렇다고 왜 진짜 대주지 않고 두 놈이 똑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가 미줄입니다.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요. 읍내 나카무라 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일본으로 팔아먹는데요. 에다가 미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 작품은 1900 몇 년 된 거냐면 20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920년 일제강점기 역시나 비극적 뭐가 되겠습니까? 삶이 되겠습니다. 한층권의 고향에서의 그 여인하고 똑같아요. 그쵸? 네, 그 모습입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멀리서 봐도 일본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나카무라였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나카로 바꿨는데 요새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는 간밤에 대감 나무 밑에서 말뚝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귀찮한테 들려오기로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말뚝아 네 2000냥 몸값으로 8년 하나인데요. 대감 나무 밑에서 그랬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약속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른바 정신체제라고. 그 집에서는 작년, 재작년, 흉년에 밀린 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작, 묘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나 못 갚아서 자식을 판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일꾼이 묵은 도지를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갚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변통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 국진이는 국서의 동생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귀찬이가 이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쨌든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뒷장이었는데요. 예키 치독을 맞은 놈의 자식 같으냐고 무엇이 기뻐서 노래를 불러 말뚝이를 보고 어쨌든 노래 부른다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가 뭐였다? 도장관에게서 1등상 받았단 말씀이시죠? 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나름의 뭐의 대상이었다? 자부심의 대상입니다.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서에게 있어서는 이 소가 자부심의 대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밑에까지는. 그래서 왜 팔 수 없는지에 대한 어쨌든 소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 두 글씨 소 팔아먹고 잘된 놈의 집안은 복음이 없다라고 해서요. 결국 소를 갖다 어떻게 여기고 있다? 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중히 어쨌든 여기고 있어요. 단점이 있네요. 항상 나도 올려보고 하니까 내가 어깨가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 여기는 뭐 소 때문에 어쨌든 얘네가 어쨌든 여태까지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도 마지막 장으로 가보셔도 딱히 없네요. 네, 뭐 전체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 다 했고요. 네,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어쨌든 3까지가 우리가 하는 내용이었었고 다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N 앞으로 오셔야겠죠. 한 65.
51페이지 다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53페이지입니다. 네, 53페이지 자체라고요. 잠깐만 좀 하실까요? 네. 까자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나? 까자 먹을래요? 여기는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네. 자습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옆에 자습실 있어서 자습하면 됩니다. 근데 안 와.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냐면 남기는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겨. 언니한테 말씀드렸어? 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 시간을 넘어왔어요. 뭐 여기 작품 뭐 어려운 작품은 다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말은 가자고 울고 임은 잡고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무슨 법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를 자를 수 있죠. 대부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말하고 님의 태도가 뭐를 이뤄요? 얘네 둘이 또 하나? 아니 너무 였어. 네, 얘네 둘이 태도가 뭐를 이뤄요? 대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님하고 말의 태도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그 말이 객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별을 재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였으냐면 얘도 그냥 여기다 쓰면 얘 이별을 재촉하는 뭐였다? 객관적 상관도 있다. 우리 김소월에 왜 가는 길 배웠으면 거기 있는 까마귀랑 강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객상입니다. 왜냐면 님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서 울고 있다는 것은 이별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양은 쟤를 넘고 갈 길은 뭐다? 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쟤는 고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넘고 저 니마 또 도도법 또 나왔어요. 올해는 진짜 도도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가는 날 잡지 말고 뭐를 잡으래요? 지는 해를 잡으래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가 쓰였어요? 역설. 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가 불가능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걸 설정함으로써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별을 갖다 뭐 하고 있다? 이별을 어쨌든 거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네,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여기 다 사랑과 이별 작품이 좀 많습니다. 임과 이별할 적에 저는 위에다가 다리 늘이라고 적어주세요. 다리를 저는 나비를 한치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한치는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다리를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저는 걸음이 아니었던들 꼬달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서리법이었죠. 다행히 다리를 저는 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들 결국은 뭐 결론적인 내용은 뭐였었습니까? 이별의 뭐를 갖다 드러내는 건데 슬픔을 갖다가 어쨌든 부각시키는 거였었죠. 이별의 정환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다리를 저는 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쉼에를 둘 데 없어. 그윽한 쉼에는 그윽한 마음이에요.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여기 지금 일단은 뒤뜰은 공간이었었고요. 얘도 네모였었고 동도 네모였었죠. 이거는 계절이었었고요.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난만한데 그러면 지금 보면 온갖 꽃이 난만한데 꽃 난만은 네모죠. 봄입니다. 봄. 버들 위에 깨뿌리는 별표 3개 쳐야 되겠죠. 비껴서 날아 울을 때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 목. 그러니까 정이 있게 들린다가 되겠습니다. 정이 있게 들린다. 다행히 무슨 법에 썼어요?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꾀꼬리는 울음을 울 때 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꾀꼬리 쌍쌍이. 맞죠? 그럼 이 꾀꼬리 쌍쌍이는 당연히 화자와 뭐를 이룬다? 화자 또는 저기 있는 사람들과 뭐를 이뤄요?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정다워, 다시 말하면 쌍쌍이 비껴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정다움이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별 슬픔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정다움이니까 이렇게 둘이 뭐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둘이 뭐를 이루는 거였어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였어요? 객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조를 이뤄서 결국 얘를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그 세만도 못하다가 되겠죠. 여기도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세만도 못하다. 그래서 서리법이었었고요. 결국 새들은 정답게 지내는데 인간들은 정답게 못 지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어쨌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메기러기에다가 동그라미 썼고요. 날지 말고 내 말 들으래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말이 나오냐면 화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화자. 한양성 내에, 이 한양성 내는 한양성 안에 임 계신 곳이에요. 임 계신 곳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쳐 불러 이르기를 뭐라고 외쳐 부르냐? 월화문을 겨워갈 때, 월화문은 달뜬 화문이에요. 역시나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죠.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겨워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도 홀로 앉아 여기다 안 줄였죠. 님 그리워 차마 못 살래라. 이게 바로 뭐였었다? 화자의 마음의 뜻이었죠. 네, 이게 화자의 마음입니다. 님을 그리워 못 살겠다. 그쵸?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은 다시 쓰면 이별에 뭐가 되는 거였었어요? 이별의 정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님을 보러 바삐 가는 길임에 여기서 우리는 누가 되겠어요? 기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러기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또 무슨 책? 대화책. 그리고 의인법도 쓰였습니다.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임에 전할동 말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의 말을 내가 전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내용의 끝이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조죠? 어디 갔니? 아이고, 아니야. 어디 갔어? 아니야. 어디 갔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또 오래 걸리는데. 야, 이씨. 어디 갔지? 진짜 그러네. 또 오래 걸리는데 이거 페이지가 하도 많아갖고. 잠시 명상의 타임을 이랬는데 내일 몇 시에 가길래 그러지? 수연아 몇 시에 가니? 라고 몇 시에 갔었니? 라고 해야 되나? 아니 몇 시에 수업 끝나고 하면은 새벽에 가나? 몇 시에 갔었어? 니네는 7시에 보이지 않니? 저쪽에서? 그쵸? 얘네는 완전 아침에 일찍 가네. 얘네 오늘 학교 쉬었어. 저기여서 그 5월 5일날 돌아오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노는 날 돌아오는 거라서. 9호고 2학년 또 다른 애들 있는데 걔네들 수업은 목요일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오라고 했다? 걔네들도 안 온대. 자기는 뭐 준비해야 돼. 어? 준비를 왜 니네가 무슨 준비를 해? 아무튼 뭐 어쨌든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보시면 왜 꺼진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나. 이거밖에 안 눌렀는데. 네, 보시면 일단은 바들교의 조홍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중은 밥상 위가 되겠습니다. 예, 밥상이에요. 그지같이 썼다. 어쨌든 밥상에 좋은 감, 그냥 붉은 감입니다. 붉은 감이 고와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자가 아니라도 여기 유자에다가 늦추셔야 되는데요. 이 유자는 고사인용이에요. 고사인용이었었고요. 그 회교고사라고 하는 어쨌든 고사예요. 회교고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상이지. 어쨌든 회교고사인데 이게 뭐였었냐면 그 유자가 친구네 집에 그 중국의 남쪽의 친구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밥상에 뭐가 올라왔어요? 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귤 몇 개를 갖다가 본인이 품 안에다가 넣고 일어서다가 그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 그거 왜 품에다 품었냐라고 했더니 집에 계신 누구 갖다 주려고 엄마 갖다 주려고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걸 회교고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교고사는 뭐를 갖다 드러낸 거였었고요. 효를 드러내고요. 한자 성어로는 뭐가 들어갔다? 반포 지효가 되겠습니다. 밥상 위에 있는 것을 품에 안았다라고 해서 반포 지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드러나는 한자성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즉 하다마는 저 붉은 감을요. 그러니까 고사를 이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도 여기 있는 붉은 감을 품어 감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리 없을 때 이 품어가 반길리는 별표치고 누구였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쨌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뭐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뭐하고 있다? 슬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상황, 돌아가신 자꾸 왜 뭐냐 자꾸 돌아가신 슬픔을 어쨌든 강조하는 것이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네, 돌아가신 슬픔을 강조한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한자성어 하나 더 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 말에 갖다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네, 맨날 가르쳤지만 풍수지탄이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쵸? 지워봅시다. 일단 지우고. 그 나서는 왕상에 이어잡고, 여기 왕상에다 동그라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맹종의 축소는 꺾고, 얘네들 다 뭐였냐면 노래자의 옷을 입고의 노래자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두 줄 그냥 묶은 다음에 고사인용입니다. 잘 써야지. 고사인용. 그래서 고사인용에서요, 표를 갖다가 뭐했던? 표를 실천한 인물들입니다. 인물을 또 뭐했다?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표를 실천한 인물들을 열거했어요. 그래서 일생의 양지성효를 여기가 이제 위주시고 별표가 되겠죠. 양지성효. 네,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효가 되겠습니다. 효. 증자같이 하리라의 증자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노래자의 옷을 입은 게 증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효를 갖다 강조하는 작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만균. 그 만균은 뭐 밑에 나와 있지만 뭐였었어요? 밑에 내려와 보시면 만균은 그냥 그 쇳덩어리 30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느려내요. 길게 노를 꼬아. 근데 이거는 이거 두 줄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 설정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또 무슨 법이라고 한다? 역설법입니다. 역설과장.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잡아내요. 북땅에 북쪽 집에 한발 상층에다가 역시나 밑줄이었죠. 누가 되겠습니까? 늙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더디 늙게 하리라가 되겠습니다. 효가 되겠죠. 네, 부모님에 대한 효, 그리움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군봉이 모인데, 군봉은 봉황의 무리예요. 봉황의 무리가 모인데 외까마귀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외까마귀도 사실 동그랍니다. 왜냐면 까마귀도 뭐를 갖다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얘 효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효를 상징해요. 들어오니 배국사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봉황의 무리랑 배국이랑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를 갖다가 뭐에 또 비유했다? 돌에 비유했어요. 돌 하나 갖다마는 봉황도 비족, 나는 새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누가 되겠습니까?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까마귀와 유,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이니 모셔놈도 없더니 모셔놓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근데 왜 까마귀를 왜 모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상징하기 때문에? 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셔서 놀자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모셔서 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셔서 놀 수 있어요? 봉황이랑? 까마귀랑 봉황은 끝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같이 모실 수 있냐? 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작품은 다 뭐였다? 효를 상징하는 작품들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뭐 문제는 뭐 그냥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작품이죠. 사실 뭐 제일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 뭐 제목 자체는 뭐 이미 우리가 아시겠지만 누구였죠? 조이의 만문가였었죠. 그 작년 수능 특강에서는 만원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원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얘가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뭐를 하나 쓸 거냐면요. 오른쪽 페이지가 더 빈 공간이 넓어요. 그쵸? 거기 밑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데나 써도 돼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 밑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굴 쓰냐면 조 위에 만문가가 있어요. 조 위에 만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안도환 나왔기 때문에 안도환이에요. 만언사가 있어요. 만언사. 네,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이 있어요. 일단 이 두 작품은 뭐가 다르냐면 창작 시기가 달라요. 창작 시기는 당연히 만문가는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얘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똑같이 내용은 뭐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둘 다 유배가사가 되겠습니다. 유배가사. 얘도 역시나 유배가사가 되겠습니다. 유배가사. 이렇게 해서 똑같고요. 성격은.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어쨌든 화자의 태도가 달라요. 일단 조이의 만문가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뭐하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한 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반성과 성찰입니다. 그럼 왜 태도가 달라요? 사실은 유배간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배 이유가 달라. 왜 유배 이유가 다르냐면 이 사람은 당연히 반대파에 뭐였을까? 자기와 다른 반대파의 모함이었었습니다. 반대파가 모함했어. 그래서 유배 갔어. 근데 얘는 유배 간 이유가 자기가 뭐를 했다? 횡령을 했어요. 횡령.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역시나 약간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주된 내용이 다 뭐가 되겠어요? 충신 연주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에 대한 뭐를 갖다 드러내니까 충성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신 연주지사. 하지만 안도환의 만화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일단은 그 하나 더 쓰면 얘는 또 하나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관념적입니다. 추상적 관념적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유배지에서의 사실적 살인입니다. 유배지의 사실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전화 오지 마. 오늘 당연히 올만하구나. 잠깐만. 사장님 오늘 충고는 안 가시고 저기만 국어만 가시면 됐네요. 여고요? 여고는 원래 없어요. 네. 여고는 월요일날 태우시기로 했는데 화요일날도 저 딴 데서 탔네요. 네. 두 번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소미인곡이라든가 삼인곡하고 내용의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가보시면 천상배곡경 11호에다가 역시나 네모였던 거였죠. 당연히 어디가 되어 있어요? 둥걸입니다. 둥걸. 옥황상? 깜짝이야. 둥걸이에요. 그쵸? 네. 11호가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라고 묻는 것은 결국 화자는 지금 둥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는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이 자청전도 네모가 되겠습니다. 네모 치는 건 다 둥걸입니다. 그리고 오세군은 세모 쳐야 되겠죠. 그쵸?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자와 지금의 임금을 갖다 가로막는 뭐가 되겠어요? 항상 간식을 갖다 상징합니다. 부르면요. 천문 구만리는 역시나 정서적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사적 거리고 조그맣게 쓸 수도 있었어. 근데 아무튼 거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번 변화하여 나왔다. 동그라미 치고 두견새 넋이 된대요. 또 2억까지 위에 밤낮을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점나는 구름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구름은 동그라미예요? 구름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 결국은 임금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죽어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럴 때 말해야지. 네, 임금에 대한 어쨌든 임금에 대한 뭐였다?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려서 잠이 누군 내목 역시나 어디 궁궐 날아올라. 옥황은 네 별표 쳐야 되겠죠. 옥황은 역시나 임금입니다. 임금 앞에 지척에 나가서 흉중에 쌓인 말씀, 가슴 속에 쌓인 말이죠. 그렇죠? 억울합니다. 초특급 억울함. 자기가 유배 온 거에 대한 억울함을 실컷 말하고 싶다. 아, 영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다니 황하수 막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여기는 밑줄칠게. 초객의 후신에다가 밑줄. 가태부의 넋이런가? 여기다 밑줄이고요. 여기는 두 줄 긋고 대국어. 또 하나 더 쓰면 고사인용. 그래서 이 고사인용은 뭐냐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들과 화자를 갖다 모아뒀다. 화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에 화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친근한 표시도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다운 표시. 그렇죠? 글쎄, 그나서는 한숨은 웬일인가? 형당은 고향이라. 이 형당은 어디냐면 유배지가 됩니다. 형당은 유배지예요.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어쨌든 유배로 온 거죠. 그래서 10년을 유락하니, 그러면 10년 동안, 이게 10년이 유배 기간이에요. 유배 기간. 10년을 유락, 즐거움이 있으니 백구와 벗이래요. 자연친화. 함께 놀자고 했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사랑하는 듯이에요. 어르는 듯은 냅두고 괴는 듯은 사랑하는 듯 남다른 임을 만나. 그 남다른 임은 누가 되겠어요?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다른 임은 누구였냐면 전 왕입니다. 이전의 왕 누구였지? 선조 아니었는데 전왕은 누구였냐면 성종이었습니다. 성종. 다른 인물. 여기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산군 때 지금 어쨌든 유배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종을 만나.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예요. 과거. 여기는 지금 과거 부분이야. 남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풍조차 향기롭다. 이 말은 벼슬에 뭐했다? 벼슬에 있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오색심이 이음자가 님의 옷은 못해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추후나 어쨌든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을 임 위하여 지켰더니 여기는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장한 어젯밤에 무서리가 와보내면 무서리가 생모가 되겠죠.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일복 하루 저녁에 대나무에 기대어 취수도 냉방에다가 생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다? 유배가 됩니다. 유배예요. 그래서 그윽한 난초는 동그라미 쳐야겠죠. 어쨌든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지조와 절기. 그윽한 난초를 꺾어지고 님계신들을 바라보니 약수가 가려진 곳에 구름길이 험하다에서 얘네 생모가 되겠습니다. 둘 다 간신입니다. 반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뭐하고 있다? 대비합니다. 원래 고전 시간에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과거에 벼슬길에 올랐을 때랑 지금의 어쨌든 벼슬길에서 멀어져서 유배 왔을 때를 뭐라고 있다? 대조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초수난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초수난간이 뭐지? 초수난간은 그냥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세고치고요. 유배가 되겠습니다. 유배. 고금의 한둘이며 한둘이 아니다입니다. 한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백발황상에다가 역시나 세모가 되겠죠. 이것도 아마 그 유배를 의미합니다. 유배. 이거 둘 다 유배를 뜻하는 거야. 유배. 약간은 고사인용입니다. 둘 다. 알겠어요? 그래서 슬픈 일도 많고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이것도 역시나 하늘과 땅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때 관색성이 비치는데 관색성도 세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의극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세모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 왜 세모 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였었냐면 화자의 유배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배지서의 어쨌든 상황을 갖다가 비유한 것들이 되겠어요. 그렇죠? 울분만 쌓여있으니, 엄마가 울분만 쌓여있으니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다, 다 잊어버리고 싶다, 어쨌든 거부하고 싶다는 거고요.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좋아온다. 일어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원망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명을 갖다 뭐 하는 거였었습니까? 역시나 수능하는 운명 수능론적인 어쨌든 사고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다 버림받은 처신에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이제 뒷장으로 가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큰 도적도 성이 놀고, 큰 도적은 세모 쳐야 되겠죠? 네, 여기는 간신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 아, 위에는 안 된다. 간신입니다. 간신. 간신도 성이 놀고, 예, 세모 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백일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얘네는 지조와 절개죠. 지조와 절개의 충신들이었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누굴 갖다 비유한 거다? 화자를 비유한 겁니다. 굶어 죽으니 동능이 높은 건가? 동능은 당연히 누가 살았던 거, 이 도적들이 살았던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수양산이 낮은 건가? 그렇죠. 동능이 높고 수양산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화자가 어떻게 됐다? 오히려 천대받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요걸 드러내는 거였었죠. 여기 또 대문법도 쓰였고요. 문장구조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거였었고요. 남하 30편의 의율도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남하도 장자라고 있습니다. 장자의 그 30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장자에 관한 거. 거기에 어쨌든 의론도 쓸데없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다. 남가의 지난 꿈, 이거 우리 남가 일몽이죠. 남가 일몽을 생각하면 싫고 믿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예전에 모든 좋았던 게 지금의 뭐와 같다? 한밤의 꿈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고국의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애간장, 여기는 구곡간장이죠. 네, 현재 매우 뭐하다? 슬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우 슬픔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마 고국에 다시 송추를 가본다는 것은 다시 서울로 와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해보니 매우 슬프답니다. 장의 의문의 백주에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기억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실토로 젖은가에, 여기는 세모 치시고 바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곡은 네모 치고 뭐가 되겠습니까? 궁궐입니다. 궁궐. 여기도 호남도 세모예요. 이 호남과 이 젖은 가에는요, 유배지를 갖다 본인이 있는 유배지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곡은 당연히 궁궐이었고요. 휘파리는 누구였어요? 휘파리 소굴. 얘네는 역시나 간신들의 소굴이 되고, 북풍이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듯.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지조와 뭐가 되고, 어쨌든 지조와 절개.
하늘 같은 우림이 전혀 안 살피시니 목남과 그 다음에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쳤긴 했는데 봐, 지금 사실은 화자가 지주와 절개를 갖다 드러내고 있어, 맞지? 근데 지금 이미 전혀 살펴 안 살펴? 안 살펴. 왜? 얘랑 얘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화자의 슬픔을 알아주지 못하게 뭐하는 소재다? 방해하는 소재다. 이게 3월달 이투수 정답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기가 쉽잖아. 근데 내가 동그라미 잘못 친 거야 이거. 어쨌든 동그라미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다? 화자의 그런 노력 또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알아주지 못하게 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쟤네들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일단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뒤에 넘어가시면 여기서는 뭐 딱히 없는데요. 여기도 그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이원적 구성이죠. 우리가 이거 여기다가 하나만 쓰면 무슨 모티프라고 했어요? 이 작품도 적합 모티프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무슨 모티프? 변신 모티프가 쓰였습니다. 아까 왜 변신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두 가지로 변신했는데요. 충성을 갖다 드러내는 거 있었죠? 나름의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는 거 있었고요. 네, 이렇게까지가 여기 기본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항상 그 6, 7, 8 여기가 제일 많이 뭐 6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고 9월 모의고사도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드렸던 모의고사 한번 해볼까요? 그 사실 보일 거 드리려다가 이것도 내가 그냥 오늘 해서 드렸는데요. 뭐 이것도 뭐 등급이 엄청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에요. 근데 저주받은 학년이라서 아무튼 아마 지문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에요. 독서도 그렇고 다 되게 많이 본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수능특강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거기 뭐 음파, 진동수 나오는 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문은 총 4지문이 나오고요. 6월 1일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우선은 모의고사를 과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독서도 풀었으면 하는데, 독서는 혹시 어디 풀고 있었어? 독서 어디 풀고 있어? 3차까지 풀었어? 어디? 3, 4? 그러면 그냥 하나만 더 풀까? 5까지나?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근데 안 바쁘면, 근데 웬만하면 풀면 좋고, 일단은 수능 채팅란, 그 다음에 2023년 고2 윈터, 그 다음에 독서 각 영역별 5점, 그쵸? 시간 날 때 앞에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